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 지역 1일 평균 확진자는 60명대로 줄었지만 외국인 코로나 확진이 늘어 우려됩니다. 8월 첫 주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해 방역당국이 선제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밀양에서 술을 마시고 흉기로 동료를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동료가 훈계를 하자 협박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한 특수 배낭이 화재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가파른 산이나 좁은 골목에서 불을 진압하는 데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김해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19 1일 평균 확진자가 근 6주 만에 60명대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가 8월 첫 주에 비해 3배 가까이 크게 늘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경남도는 선제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남의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이 육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1일 오후 5시 기준 경남 누적 확진자는 9,982명인데요. 지난 몇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여 명에 달하면서 8월 안에 10,000명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넘진 않았습니다. 강력한 거리 두기와 백신 접종도 늘면서 확진자 발생이 60여 명대로 낮아진 이유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18명이 남은 상황인데다 31일에도 54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9월 첫날에는 10,0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경남의 코로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확진자 발생이 줄어든 것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도가 최근 한 주간 코로나 발생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지난주인 8월 22일부터 28일을 보면 그 전주에 비해 확진자는 158명이 감소한 474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일평균 확진자 수는 67명이었는데요. 100여 명에 달하는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한 7월 18일 이후 6주 만에 60명대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확진자 한 명이 주위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0.93에서 0.81로 감소했고요. 격리 중 확진자 수 비율과 감염의 주된 원인인 가족 간 전파 감염자 수 비율, 무증상 감염자 수 비율도 모두 줄었습니다. 네, 그런데 외국인 확진자 감염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경남 전체 확진자 가운데 14.3%가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는 이달 초 5.2%에 비교하면 3배 정도 늘어난 것인데요. 지역이나 감염 경로도 진주 외국인 지인 모임이나 창원 회사 관련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남 지역 외국인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외국인의 경우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고 미등록 외국인들은 불법 체류 등을 이유로 검사나 백신 접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 경남도는 외국인이 주로 종사하는 사업장과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선제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또 경남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을 했는데요. 학교에서도 확진 소식이 나오고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31일 고성의 한 고등학교에서 3명의 확진자 소식이 나왔는데요. 전날 1명이 확진됐고 같은 반 학생과 교직원 25명의 검사에서 2명이 추가되면서 현재 해당 학교에는 인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해 전체 학생과 교직원 27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한 달간 경남에선 학생과 교직원 371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중 92%인 343명이 학생입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 수만 207곳인데요. 가족 간, 지인 간 접촉이 학교 확진으로 이어진다고도 볼 수 있는 만큼 방역과 위생에 더욱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정숙 기자와 함께 경남 지역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소방관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한 특수 배낭이 화재 현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배낭을 메고 걸어가기만 하면 물을 뿌릴 수 있는 호스가 자동으로 펼쳐지는데요. 네, 가파른 산이나 좁은 골목에서 불을 진압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정선영 기자입니다. 소방관이 배낭을 메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갑니다.
이동할 때마다 배낭에서 호스가 줄줄이 나옵니다. 산 정상에 도착하자 호스로 물을 뿌리며 잔불을 정리합니다. 지난 18일 부여의 한 야산에서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처음으로 소방 호스 배낭이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그동안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에선 소방대원이 직접 여러 개의 호스를 연결해 화재 현장까지 들고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호스 배낭을 이용하니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체력 부담도 덜합니다. 하나하나 연결하는 게 아니라 걸어가면서 호스가 자동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산불화재처럼 우거진 숲길이나 가파른 비탈길 많은 곳에서도 체력 소모 없이 활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소방 호스 배낭은 가로 30cm, 세로 50cm 크기에 무게는 10kg 정도입니다. 가방 안에는 100m 길이의 호스가 아코디언처럼 차곡차곡 접혀 있습니다. 이를 소방차와 연결한 채 걸어가기만 하면 가방 지퍼에서 호스가 자동으로 빠져나오는 간단한 방식입니다. 호스 배낭을 개발한 충남소방본부는 각 지역 소방서에 보급하고 특허도 등록할 계획입니다. 호스 배낭은 산불이나 또 고지대 차가 못 들어가는 주택가 또 전통 재래시장 같은 복잡한 길에서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시범 운영 중인데 10월부터는 전 소방서로 이렇게 확대 배치하고 내년부터는 양산 체제로 들어가서 특허가 등록이 되면 전국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좁고 복잡한 길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소방 호스 배낭. 참신한 아이디어로 큰 화재를 막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네, 재난 현장에서 스스로 나서 불을 끄거나 구조 활동을 벌이는 시민 영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다치거나 또 다른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요. 네, 부산에서는 이런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물론 보상을 받기 위한 행위는 아니었겠지만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13일 기장군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화재 당시 모습입니다. 주변 건물과 차량으로 불이 옮겨 붙을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었던 상황. 다행히 처음 불을 발견한 시민이 119에 신고를 한 뒤 소화기로 불이 확산되는 걸 막았습니다. 지난 6월 9일 발생한 시내의 한 식당 화재도 시민 윤상식 씨의 도움이 컸습니다. 당시 불을 끄는 과정에서 윤 씨가 다쳤는데 부산시가 치료비 40만 원가량을 전액 보상했습니다. 백채를 좀 부수다가 이마 쪽에 한 5발 집었습니다. 그것도 119에서 치료비하고 그 보상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부산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재난 현장 민간자원 활용 보상금 지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민이 화재나 재난 현장에서 도움을 주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17명의 시민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선의로 긴급한 재난 현장에 어떤 도움을 준 다치거나 소화기가 자기 집의 소화기가 이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예산으로서 이제 보상 신청 절차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메일이나 일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주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이 문을 열었습니다. 휴양림 전체 조성된 나무만 12만여 그루에 달하는데요. 네, 사천시는 케이블카 아쿠아리움과 함께 관광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경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시간이 멈춰선 듯 고요한 숲길.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벌레들의 울음소리와 새들의 지저귀만 맴돕니다. 우거진 나무 그늘 사이 빼꼼 고개를 내민 햇살은 포근하기만 합니다.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이 착공 3년 만에 개장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는 수령 40-50년생의 편백나무 약 6만 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휴양림 전체로 보면 약 12만 그루가 조성됐습니다. 이외에도 22개의 방이 있는 숙박동과 캠핑이 가능한 데크 15개소가 마련됐습니다. 또 샤워장과 숲 놀이터, 어린이 물놀이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많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길도 깨끗이 잘 해놓고 화장실도 좋고 나무도 멋지게 막 그늘도 좋고 참 다 좋네요. 가까우니까 여기 이제 앞으로 자주 이제 이용할 계획이에요.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재 5인 이상은 예약할 수 없으며 어린이 물놀이장도 운영하지 않습니다. 사천시는 이번 휴양림 개장에 큰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와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등 실황 관광 인프라와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자연 휴양림의 개장은 바다 케이블카,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무지갯빛 생태 탐방로 등과 어우러져서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고, 다만 휴양림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 절차가 늦어지며 지연된 진입도로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방문객 불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천시는 적어도 내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개장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사천 바다 케이블카, 아라마루 아쿠아리움과 함께 체류형 관광의 초석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술을 마시고 흉기로 동료를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5살 A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6시쯤 밀양시 교동 한 주차장에서 동료 B씨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손에 든 흉기 이외에도 옷과 신체에 다른 흉기 2자루를 더 숨기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속 훈계해서 그랬다, 흉기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창원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는 동반성장협력자금 목표 1,0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창원시는 8월 31일 B&K 경남은행과 1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협력협약을 체결했고 그 결과 목표였던 1,000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창원시는 금융기관과 50%씩 자금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저리융자를 지원해주는 동반성장협력자금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일자리 창출 기업과 스마트 산단 입주업체, 조선사와 한국주행협력기업을 중심으로 384개 기업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대출 한도는 5억 원이고 우대금리는 1.5%포인트입니다. 특히 신용등급과 거래 기여도에 따라 경남은행이 추가로 1.5%포인트를 감면해주면 최대 3%포인트까지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허성곤 김해 시장이 박종훈 교육감을 만나 교육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허 시장은 장유를 비롯해 신도시 지역에 아이들이 늘면서 과밀 학급 문제 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진영 장유권역 고등학교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장유 지역 고등학교 신설 문제와 관련해서 공감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가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실직한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김해시 청년 중 전 직장에서 4주 이상 근무한 자입니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김해시청 홈페이지나 일자리 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55명으로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추석 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10월 1일 열리기로 했던 거제 시민의 날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거제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0월 1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27회 시민의 날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10월 1일을 거제시는 시민의 날로 정해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거제 시민의 날 행사는 취소됐습니다. 옛부터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충견설화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최근 실종된 90대 노인을 살린 백구가 뜨거운 화제입니다. 네, 새벽에 집을 나갔다가 실종된 노인이 논 한가운데서 발견됐는데요. 기르던 반려견 덕에 무사했다고 합니다. 장대비가 쏟아져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개가 주인 곁을 지킨 덕분에 체온을 유지했다고 하죠. 네, 그 덕분에 구조되기도 했고요. 네, 이게는 사실 버려졌던 유기견이었는데 어르신이 데려다 키웠고요. 큰 개에게 물려 죽을 뻔했던 걸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고 합니다. 네, 결국 주인에게 은혜를 갚은 셈인데요. 인간 사회에 울림을 주는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헬로티비 경남뉴스 6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했던 저는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다솜 아나운서가 대신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